안녕하세요. 나는 프로그래머다의 데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요, 클라우드 서비스 체리 피킹 하기입니다. 이 주제가 뭐냐면요, 체리 피킹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게 네이버에 검색한 겁니다. 좋은 대상만 골라가는 행위고요. 이제 금융에선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좋은 시스템을 훔쳐가는 거거든요. 체리 피킹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카드 혜택들 중에서 좋은 혜택들만 쏙쏙쏙 빼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체리 피킹이라고 하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금융 상품을 잘못 설계한 거예요. 고객들한테 너무 많은 퍼주기가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을 이제 체리 피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할 것은 이제 이게 굉장히 얄미워요. 여학생들이나 여성분들이 있을 때 생크림 케이크 나왔는데 위에 체리가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막내가 개념 없이 뚝 빼가요. 자기 입에 뚝 털어 넣습니다. 이런 행위를 합니다. 클라우드 회사 돈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돈 많습니다. AWS 돈 많습니다. 아주 많기 때문에 대세인 AWS를 빼고 다른 클라우드 업체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체리 피킹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렴위, 고가의 클라우드와 저렴이 클라우드를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렴이 클라우드. 이 용어, 저렴이라는 단어는 여성분들이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저렴한 상품, 맞죠? 맞나요? 예. 저렴이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남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최근에 획득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클라우드를 찾아가고 고가의 클라우드를 찾아갑니다. 자, AWS, Azure, 구글 앱 엔진 같은 클라우드들은 코어당, V코어입니다. 버추얼 코어당 $40 이상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도 많고 서비스도 많고 다양한 부가 혜택이 있는데 회사에 먹칠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중소 클라우드 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장점을 냈습니다. 야, 우리는 SSD 넣었어. 디지털 오션. 우리는 트래픽 무제한이야. 우리는 메모리 엄청나게 줘. 우리는 뭐가 더 좋아? 우리는 가격이야. 일단 가격이야. 옵션 최저가로 쏴주겠어. 그래서 코어당 $20 밑으로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정책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꼭 이 단어를 익숙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클라우드가 각 회사가 자기 텃밭이라 생각하는 지역들이 다릅니다. 그 지역들을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아스, 한마디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OS 설치하고 우분투 설치하고 윈도우 서버 설치하는 기본적인 클라우드를 이아스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OS 설치도 싫어, 관리하기도 싫어, 귀찮아, 그냥 클라우드 업체가 다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레디스로 유명한 강대명님 같은 분이 없다, 안타깝다. 그러면 MySQL도 내가 설치하고 싶지 않다. 그냥 나는 매니지먼트만 받고 싶다. 그냥 여기서 서비스만 운영하고 싶다. 파스입니다. 좀 더 가상화된 서비스입니다. 또 거기서 넘어서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푸시. 난 API만 콜하고 싶다. 나는 검색 엔진만 확인하고 싶다. 나는 머신러닝에서 사람 얼굴만 확인하고 싶다. 그것을 매칭할 수 있는 알고리즘 만들겠다. 그럼 난 코딩하고 싶진 않아. 설치도 하고 싶지 않아. 운영 다 해주고 API만 땡겨 쓰겠다. 사스입니다. 사스 제일 잘하는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미친 듯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계인을 새로 뽑아갖고 고문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특이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많이 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이 클라우드는 색이 같죠? 전통적인 VM 계열에서 굉장히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모든 서비스 다 빼는 거예요. 서버 케이스 필요 없어. 케이스 빼고, 조립 서버를 해. 중국산 조립 서버를 해. 메모리 왕창 넣어. 랜카드? 저렴한 걸로 중국산, 인텔 랜카드, 10G짜리 랜카드 필요 없어. 중국산 카피 그냥 넣어. 싸게 합니다. 옵션 최저가로 합니다. 네트워크 카드, 스위치, 화웨이 거 쓰자. 중국과 가끔씩 통신을 합니다. 화웨이 장비는 고양이 그리운지
고향으로 통신을 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장비의 특성상 너무 고향을 통신하고요. 중국산들은 요즘 열심히 열어봤는데 이 친구도 고향이 그리운지 자기 공장이 있는 동네로 자꾸 통신을 하더라고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 일단 가성비 좋게 쓰자. 여기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저렴이를 쓰더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면은 CPU 코어가 있습니다. 코어, 스피드가 있습니다. 일정 클라우드를 딱 보면은요 800MHz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느린 겁니다. 지금 들고 있는 폰보다 느릴 겁니다. 짜증납니다. 저렴이 중에서 사기를 치는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CPU 클럭을 볼 때 800Hz까지 떨어진다, 메가헤르츠까지 떨어진다. 그런 것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또 하나, V코어니까 뭐냐면 버추얼 코어입니다. 하나의 CPU를 만들기 위해서 16개의 CPU를 하나로 섞던가 4개의 CPU를 하나를 섞던가 이렇게 해서 섞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 맥도날드에서 그 햄버거 패티를 만들 것처럼 소 100마리 넣어놓고 막 휘젓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적인 속도를 맞춥니다. 쉐어드, 이 단어는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왜냐면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밀크쉐이크를 두 사람이 빨대로 꽂아놓고 서로 빨아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누가 먼저 빨아먹느냐,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동접이 많거나 어느 정도 옆에서 이상한 짓을 한다, 죽습니다. 쉐어드 마음에 안 듭니다. 0.5라는 단어도 있죠. 기분 나쁘겠죠. 한 0.5 하면 1TB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뭐 300GB, 300GB, 뭐 500GB 이 정도로 줄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OS 패치 받다가 트래픽 넘어가 버립니다. 이러다가 트래픽 비용이 너무 많이 납니다. V코어는 굉장히 조심하고 그 다음에 트래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트래픽 얘기가 아니라 0.5라는 거는 0.5 코어로 배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0.5가 정확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트래픽입니다. 자, 1TB 무료 트래픽 하는 게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KT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는 베어메탈 같은 5TB 아웃바운드 공짜로 줍니다. 트래픽 갖고는 넉넉합니다. 심지어 언리미티드 트래픽이라고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트래픽 무제한이면 뭘 할 수 있죠? 웹하드, 와레즈, 야동 사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랜카드를 100메가로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에 100메가를 하루 종일 돌려서 하면은 한 달에 680Mbps 정도 쓰면 끝이에요. 그냥 답이 없어요. 추가 트래픽 비용 1기가당 뭐 5센트, 10센트 이런 게 아니라 1달러, 2달러씩 왕창 받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가적인 약관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체리피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렴이를 열심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심심풀이로 AWS에 서버 놓으면서 한 달에 1, 2만 원 쓴다. 10,000원 이상 쓰시는 분, 클라우드로. 이제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 타든 클라우드인데요. 트위터 보면은요, 여자친구 옆에서 절대 보지 마세요. 트위터 딱 보면 여기 트위터가 있어요. 열심히 보면은 트위터에 여성 사진들이 있는데 비키니나 혹은 란제리 사진을 막 하는데, 정신세계가 영국에 있다 보니까, 브렉시트를 한 영국에 있다 보니까 참 남자 사람 프로그래머가 많다고 여성 사진을 올리면서 프로모션 공짜 코드를 뿌립니다. 막 $50 프로모션, 말 잘하면 프로모션 코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되기 전까지. 그래서 프리티어인데요, 돈을 안 내요. 실제로는 한 1,500원 정도 돈을 냅니다. 셋업비라고 해서. 셋업비를 내게 돼 있고요. 1코어고 그 다음에 좀 메모리는 좀 모자랍니다. 한 768메가인데요. 약간 쉐어드가 좀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SSD가 박혀 있고요. 좋은 건 트래픽이 1TB가 공짜입니다. 쓸만하죠? 그런데 한 번 15,500원 내고 나면 1년 내내, 2년 내내 공짜입니다. 쓸만하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간단한 웹 서비스나 간단한 데모는 올리고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개를 만들고 싶다 그럼 카드를 여러 개 등록하셔서 100개건 20개건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즉 공짜 1,500원짜리를 10개 묶어 놓으면 동접이 몇 개가 되겠까요? 물리적으로 10개가 되겠죠. 10배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 쓰시고요. 앞단에 AWS에 라우트 53 DNS 서버가 있어요. 얘가 참 좋아요. 저렴하고. 얘를 달아서 라운드 로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체리피킹 해야죠. 우리가 옵션 최저가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VM 기반에서 이런 게 있고요. 이거 좀 그래도 좀 뭘 써야 되겠다. 영어를 좀 하신다 하면 IBM 소프트웨어에 카탈리스트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타트업 지원이에요. 저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고양이들을 위해서 고양이 스타트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메일을 보내도 웬만하면 받아줍니다. 도메인은 있어야 됩니다. 이메일과 $1,000까지 매달 줍니다. 공짜입니다.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제 IBM이 좀 어려워져서 약간의 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무심한 듯 시크하게 팟을 사용합니다. 우리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OS 설치할 거 하지 마세요. 좀 괜찮게 좀 사용하자. 시크하게 사용하자. 미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 장소를 빌려줬는데 미친 거죠. 공짜래요, 공짜. 스토리지 1기가짜리. 여기 트래픽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짜. API만 딱 붙이면 푸시도 나가고 다 공짜입니다. 쓰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요즘 알파고의 세상이잖아요. 텐서플라우도 설치해야 되고 AI도 올려야 되고 추천 알고리즘 이번에 AWS에서 추천 리커멘드 API가 새로 나왔습니다. 정말 좋아요. 머신러닝을 좀 해보고 싶어요. 좀 트렌디하게, 무심한 듯 시크하게 해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냐? 머신러닝 비싸죠. CPU가 막 필요하고 GPU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머신러닝 필요할 때는 공짜 애저 ML이 있습니다. 이 회사 좀 약간 정신줄을 놨는데요. 이런 것들을 공짜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입니다. 단점이 무엇일까?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웹 기반이고요. 서버가 일본에도 없어요.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10기가짜리를 보내고 다시 게더링해서 다 처리한 다음에 받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대신 공짜라는 점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고요. 애저 마켓플레이스에서 ML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서 증권 관련한 거, 간단한 통계, 간단한 추천 이런 것들이 다 안에 샘플이 있습니다. 파이썬, R 지원하고요. 여기는 안 보여드리겠지만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다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UI가 너무 좋아서 드래그 앤 드롭만 합니다.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단점은 좀 용량이 작다. 약간 느리다. 참고 쓸만합니다. 또 이제 경쟁사, 정신줄을 놓은 회사, 구글. 여기도 정신줄 놨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동접 100명까지 허용을 한대요. 풀인데. 디스크는 5기가, 통신은 30GB. 정말 정신줄을 놨죠. 중소규모의 서비스에서 사실 동접,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동접 1명짜리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진짜입니다. 모 기업의 앱이었는데요. 설치하신 분들은 대기업 그 그룹의 임원들이었어요. 직원들과. 더 이상 쓰지 않는 앱이었습니다. 동접이 하루에 평균 1.5명 정도? 시간당 보면은 소수점에 가까워집니다.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는 어떤 거냐? 구글 파이어베이스. 정말 성능이 좋습니다. 물론 아직 버그가 작살입니다. 버그는 많습니다. 그래서 버그는 많지만 웹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간단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할 때 이렇게 연동해서 쓰시고요. 데이터에 관련해서 리커멘드나 머신러닝 필요하다 하면 애저 ML 공짜로 해서 갖다 쓰세요. 굉장히 편하시죠. 그리고 1TB 아웃바운드 트래픽 공짜인 앞서 있는 저렴이 클라우드가 있지 않습니까? 프리티어. 걔를 2개 갖다 박아 쓰시면은 CDN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비스는
그 클라우드 플레이어라는 CDN을 공짜로 지원합니다. 얼마나 공짜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스템 몇 개 묶어 놓으면 동접 몇만짜리 서비스를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좋은 점이 있죠. 또 IBM 소프트웨어에는 시큐리티 스캔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안 스캐닝입니다. 보안 스캐닝 한번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한 50만 원에서 한 몇백만 원까지 받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카탈리스트 시스템 하나 받고요. 그 다음에 VM이나 서비스에 하나 올리시고요. 시큐리티 스캔을 한번 딱 돌려보세요. 서비스는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다 돌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보안 스캔 결과를 확인하세요. 아, 내가 발코딩을 했구나. SQL 인젝션이 있구나. 해킹 위험이 있구나. 이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보안 취약점 어떻게 고칠지가 내용이 다 나옵니다. 거기 복사해서 파이어베이스에 올리던 다른 클라우드에 올려서 사용하면 보안 체크를 다 한 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게 보안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그 녹음이나 사진이나 이런 거 안 찍어 주시고요. 그냥 말로써 풀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해킹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중에 해킹 한번 해보신 분, 정상적인 분이세요. SQL 인젝션 한번 해보신 분, 정상적인 분들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즐거운 분들인데요. 여러분들의 시스템의 대부분은 사실 뭐냐면은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SSH 포트가 열려 있습니다. 많은 금융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SSH 포트가 아웃바운드로 열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앱을 뜯어요. 앱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 다음에 해커들은 너무 착해요. 그래서 앱을 열심히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SSH가 열려 있느냐 확인하고요. 지금 저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beta.facebook.com 한번 들어가 보세요. 페이스북의 가장 보안 취약점이 거기서 열렸습니다. 패스워드를 100만 번 쳐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그냥 바이패스 됐거든요. 얼마 전까지. 베타점. 여러분의 서비스를 도메인을 만들 때 베타점이라고 막 붙입니다. 그래서 경쟁사나 해커들은 베타점이라는 도메인을 찾아 들어갑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더 간단한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어드민 페이지가 열릴 겁니다. 여러분의 워드 프로세서로 홈페이지 운영 중이신 분, 그 차단 걸려 있으니까 본인 IP로만. 제가 이제 나프다에 올린 것 중에서 워드프레스 패치하세요라고 올린 이유가 뭐냐면요, 브루트포스가 가능하고요. 그게 바로 뚫리는 툴들이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워드프레스는 가장 여러분들한테 공격을 폼 중에 하나입니다. 간섭이 있네요. 다시. 그래서 어드민 페이지를 여러분이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드민 페이지를 특정 IP만 접속 가능하게 하던가, 두 번째로는 뭘 하냐면 투팩터 인증. OTP를 사용하셔갖고 그 계정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추가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금방 뚫리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시스템은 그 보안 스캔을 한 번도 여러분이 프로그램 만들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기 해보신 분, 보안 스캐닝 돌려보신 분, 아주 해킹도 해보시고 보안 스캐닝 해보셨고. 보안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보안팀이. 보안팀 어느 회사? SK 플래닛의 보안팀. 정상적인 분이 아니시네요. 이런 분들이 다 이상한 짓을 많이 하시죠. 일단 해커와 보안 전문가의 차이는 뭐냐면 안 걸리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투팩터 인증을 하시고, 저는 폰에다 OTP를 놔두거든요. 항상 세팅을 하는데 제 폰이 일정 거리를 넘어가 버리면은 알람이 옵니다. 모든 기능이 무효되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저렴하게 사용하는 팁들이 많은데요. 이 팁의 단점이 뭐냐면은 그 저렴이 클라우드는요, 보안팀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한마디로 뚫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S 패치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VM 기반에 있는 건 OS 패치를
쭉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IP색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거라 IP 보안을 등록해서 내가 접속할 수 있는 IP들만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스타벅스나 커피숍에서 많이 네트워크를 접속하시는데요. 대부분 오염이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폰 테더링만 이용합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을 해킹하기 위해서 좀 큰 스타트업을 해킹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스타트업 이름이 데니스 컴퍼니라고 하면 데니스 프리 와이파이라고 딱 박아 놓습니다. 정말 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올려놓고 보안 스캐닝을 그 사람들이 자기네 회사 네트워크인지 착하고 들어오게 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다 털어갑니다. 다 이거 많이 하시죠? 이거 일반적이잖아요. 또 한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USB를 뿌립니다. 길에 흘립니다. 선물을 드립니다. USB를 이렇게. 제가 아는 최근에 아는 어떤 태국에 있는 게임 회사는 USB 선물을 받고 나서 네트워크가 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USB 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악성 코드가 있었겠던 거죠. 그래서 쫙 점령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의 망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 중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클라우드가 악용될 수 있다는 건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렴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거의 없어요. 우리 디지털 오션이나 이런 거 사용해 보신 분? 도전적이십니다. 성능이 좋죠? 어떤 점이 매력적이세요? 디지털 오션? 가격이요. 옵션 최저가. 이렇게 가격에 민감하신 분은 디지털 오션을 굉장히 선호하시죠. 근데 보안 모니터링이나 이런 게 있나요? 네,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최신 OS가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패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세팅을 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용 그 일반 도메인 데니스닷컴을 하나 열어놓고요. 데니스바보.com은 관리자용을 따로 열어놓습니다. 그건 따로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도메인으로 들어온 것만 관리자 페이지로 리다이렉션을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아예 도메인 자체를 분리합니다. 저는 또 하나 beta.com이나 admin.denis.com 같은 경우는 로그를 따로 남깁니다. 그래서 밴을 시킵니다. 허니팟이라고 하죠. 그런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저렴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거는 파스닷컴 사용하시다가 페이스북이 접는 것 때문에 망하신 분은 꽤 있을 거예요. 파스닷컴 사용하신 분. 저기 계시는군요. 어떠셨어요, 파스닷컴? 예. 그렇습니다. 중소 저렴이들은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제가 2014년에 클라우드를 테스트했는데 한 50개 기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18개 기업이 지금 접속이 안 돼요, 페이지가. 그래서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클라우드는 18개월마다 새로 서버를 사줘야 돼요. SSD도 망가지잖아요. 금방 망가지니까 바꿔줘야 되고, 뭐 CPU도 신형을 바꿔야 되고, 보드도 망가집니다. 18개월마다 그 클라우드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주는 그 정도 업체 정도가 그나마 돈이 있고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한 업체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클라우드 업체에서 서비스를 올린 다음에 정기적으로 백업을 해주세요. 그게 가장 큰 팁입니다. 제가 일본에 사용했던 퍼스트 서버 같은 경우에는 야후 퍼스트 서버라고 하죠. 이 서비스를 운영했을 때 저희 거래처 한 10개 됐어요. VM만 한 120개 정도 됐거든요. 일본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거의 다운타임 없이 100%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 안 믿었어요. 어느 날 클라우드 운영자가 서비스를 날려먹었습니다. 그래서 3,800개의 회사가 데이터를 하나도 복구 못했어요. 저 아침에 눈이 깜깜깜깜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마침 다행히 백업본을 다른 클라우드에다 이웃집 클라우드에다 복사를 한 부씩 떠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서비스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클라우드는 이렇게 저렴이들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AWS만 한 1년 정도 사용했는데 한 1억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이제 가성비를 따지게 되고 최적화를 따지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 서비스의 품질은 어느 정도 클라우드 기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지고 있어요. 사실은 디지털 오션이 장애나는 비율이나 AWS에서 장애나는 비율이나 그 다음에 애저에서 장애나는 비율이나 거의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 비율은 거의 비슷해지고요. 단지 AWS에서 장애나면 모든 사람들이 웃으면서 기다려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장애는 늘 날 수 있어. 기다려줘요. 만약에 KT 클라우드 한번 장애는 나요. 쌍욕이 올라옵니다. 그날부터. 이렇게 내수 차별하고 AWS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다양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에 올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퍼스트 서버 사건과 마찬가지로 특정 클라우드가 어느 장애이건 어느 공격이든 공격을 인해서 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3박 4일 못할 수 있습니다. AWS 몇 달 동안 서비스 제대로 안 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적당히 분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팁은 이 저렴이들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렴한 것들은 마구마구 사용하시고 마구마구 체리피킹을 해주셔도 돼요. 그들은 서버 VM 1000개, 10,000개를 찍어놨는데 사용하나 안 하나 돈은 똑같습니다. 매달 쓰는 돈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구마구 체리피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서비스 만드셔서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